다른 마법 쓰려면 이렇게 써도 돼. 네.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오디뮴철 공소 페이즈 히토류 연구 자석의 수도 처리 기술 개발 동향을 논문 리뷰를 하게 된 장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논문 정보입니다. 네, 유재경, 김태훈, 차일영, 김수민, 이정구 연구원님의 이제 논문인데요. 키워드로는 이제 네오디뮴철 공소 페이즈 연구 자석을 이제 수도 파쇄와 HDDR을 통해서 자석을 만드는 과정과 폐 자석을 재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이 쓰이는지를 말하는 논문입니다. 네, 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 패러다임이 기존에는 글로벌 경쟁 비용 절감에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최근 환경 및 에너지 문제 해결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세대 환경 모빌리티 산업,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구동 모터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 철 중소 페이즈 연구 자석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네오디뮴 페이지를 두상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상 연구 자석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호 자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호 자력이라고 하면 내부에 자기장이 걸렸을 때 그 물체가 자기력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자력과 온도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학습하기 위해서 보다 나이가 많은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X축에는 외부에서 걸어둔 자기장을 의미하고 Y축은 자화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A, B, C는 각각의 자석의 온도에 따라서 자화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석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 더 높은 아니 자석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적은 양의 자기장을 가해도 자화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은 내열 특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 구동 모터의 작동 온도는 대부분 섭씨 150에서 20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주상의 자석이 보자력이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디스프로슘과 허븐과 허븐 같은 중히토류를 첨가하는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네오디뮴 일부가 중히토류로 치환되어서 결정 자기 이방성이 향상이 됩니다. 여기서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결정 자기 이방성이란 어, 주상의 어, 주상을 통해서 자석을 제조할 때 그 특정 방향으로 어, 자화시킬 경우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줘도 이 자기적 위치가 바뀌지 않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C-axis라고 하는데 대부분 자석을 만들 때 C-axis로 고정되게 자석을 만드는데 그 C-axis에 가까울수록 결정 자기 이방성이 향상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히토를 넣어서 결정 자기 이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부자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는데 중히토류는 철과 반강자성 결합을 해서 잔류 자화와 최대 자기 에너지적 특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중히토류 금속은 매우 희귀하고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중히토류를 함량을 저감을 하거나 배제하는 필요성을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공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입계 확산 공정이 있고 두 번째는 결정립 미세화 공정이 있습니다. 이제 두 공정의 차이점은 이제 자석 구성 요소 중에서 에어디명 리치 페이지를 이제 입계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만 중히트를 선택적으로 확산시켜서 부자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립 미세화는 앞서 소개해 드린 방법과 다르게 중히트를 금속을 아예 배제하면서 자석의 부자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결정립 미세화를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립 미세화 방법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소 파쇄 공정과 원래 이제 제트 밀링이라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트 밀링 공정은 이제 수소와 관련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HDDR 공정, 벨트 스피닝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을 좀 쉽게 비유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빵이 있을 때 수소 파쇄 공정은 빵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한 번에 작게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HDR 공정은 빵 자체의 원소들을 다 일일이 분해한 다음에 새로운 이제 빵으로 제조하는 공정이고, 벨트 스피닝 공정은 아예 자체를 이제 다 녹인 아니 빵을 다 녹인 다음에 쭉 짜서 다시 빵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수소 파쇄 공정과 HDR 공정은 자석의 이방성 분말을 생성하지만, 벨트 스피닝 공정은 등방성 분말을 생성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이방성 분말을 만 만드는 수소 파쇄 공정과 HDR 공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먼저 수소 파쇄 메커니즘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 음영된 박스에서 어두운 부분이 주상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얀색 부분이 네오디뮴 리치 페이지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주상과 네오디뮴 리치 페이지가 혼합되어 있는 자를 이제 수소 분위기에 처리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오디뮴 리치 페이지가 먼저 수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네오디뮴 리치 페이지에서 팽창과 균열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파쇄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발열이 진행이 되는데, 이 발열이 진행이 되면은 어 주상에서도 같이 이제 수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주상에서 수소화가 일어나면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기적 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기적 성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탈수소 처리를 합니다. 탈수소 처리는 이제 주상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적 특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HDDR 메커니즘인데요. HDDR은 이제 수소와 성분의 탈수소 재결합의 작사입니다. 처음에 이제 상온에서 주상 주상이 있는데, 이제 상온에서 온도를 650 도까지 올린 다음에 수소와 상분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를 주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페이지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탈수소 재결합을 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자기 입자가 매우 작은 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방성과 이방성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HDR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기 입자를 만들게 되면은 등방성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소의 압력이나 이제 온도 같은 여러 가지 공정 매개 변수를 조정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방성으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펀칭을 통해서 속으로 온도를 내려서 제가 원하는 자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수소 처리 기술 활용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륨을 통해서 이제 주상 합금의 HDR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맨 검은색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세륨 치환을 통한 이제 주상 합금의 그 현미경 그림입니다. 이제 각각 원소별로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에 대부분 이제
세륨과 철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네오디듐을 세륨으로 치환하게 되면 치환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륨의 치환량이 30% 이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세륨 세륨철 페이지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세륨철 페이지가 저희가 이제 다 악의적 성질을 떨어뜨리는 이제 나쁜 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나쁜 물질로 작용하게 되냐면 세륨 세륨철 페이지의 필히 온도가 227 켈빈이라서 어 필히 온도라 하면 이제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로 전환되는 온도인데 너무 이제 상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제 상자성체가 되다 보니 자석에 이제 좋지 않은 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HDDR 앞서 말씀드렸던 HDDR 과정을 통해서 세륨 철 페이지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수소 처리 기술 활용이 두 번째로는 이제 EOL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의 줄임말인데요. 수명이 다한 이제 주상 자석 재활용할 때 수소 처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제 EOL 주상 자석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어 목적이 자원 회수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원이라 함은 이제 히토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했냐. 자석을 일단 완전 분해를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이제 히토류를 회수를 해서 그 히토류를 가지고 다시 합금을 만든 다음에 합금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자석을 만드는 이제 복잡한 방식으로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크고 발생하는 폐기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파쇄나 HDR 활용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EOL 자석을 재활용하게 되면 이제 목적은 기존의 목적과 다르게 자석을 이제 빠르게 만들어내자가 목적이고요. 수소로 분해 재조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응성이 매우 크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석 분말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 방식과 이제 수소 처리 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비교를 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기존 방식에 비해 8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하는 폐기물도 매우 적습니다.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업의 이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 의의는 중히토류를 줄이면서도 고성능 자석 만들 수 있는 길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 방식을 이제 탈피를 한 수소 처리로도 자석을 재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결과로는 HDR 공정으로도 이방성 분말을 제조를 할 수 있다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엔드 오브 라이프 자석도 수소 처리를 통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걸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향후 연구 방향성은 엔드 오브 라이프의 이제 자석에 어, 기존 자석이 엔드 오브 라이프 자석이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산화인데요. 산화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좀 연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코발트, 갈륨, 구리 등을 추가해서 이제 자기적 성질을 이제 보완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때 이제 이런 원소들이 추가될 때 맞춤 처리 조건이 좀 확립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느낀 점으로는 이제 좀 재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논문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오디듐 철 붕소 페이지를 주상으로 계속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주상이 그 기둥 주자의 주상인 줄 알고 처음에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주상이 이제 메인 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 목적에 맞게 CCS를 처음에는 공부를 했었는데, 어, 이거를 공부하다가도 히토류를 공부를 하니 좀 더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요즘 이제 히토류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니
아 네. 주제도 재밌고 요즘 사회 정세가 서로를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 이 논문을 일부러 하겠습니다. 전략은 하나가 아니라 많이 만든다 쪽인데 아 네. 약간 이게 프로가 안 되는 건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게 좋은 네. 거지. 네. 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라고 하면 네. 살 수도 있고 아 네. 좀 뭐 산만해 보일 수 있는. 네.